오늘은 비문학 두 번째 기술 3D 합성의 영상 생성과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과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추론이라고 했는데요. 모델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억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네요.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과 렌더링을 다 포함하는 이런 응용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독서의 어떤 한 부분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지금 엮어내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글은 전체적으로 모델링과 렌더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델링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모델링과 렌더링을 섞은 얘기가 하나, 그리고 모델링과 렌더링 뒤에 연산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기억 부분에서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덩어리, 그 다음 전체 덩어리, 이런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 속에서 제시하는 핵심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글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2학년이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요령 있게 풀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글들을 자꾸 접하면서 눈에 익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독서하는 어떤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독서를 수업하는 것도 낯설고 지문을 읽는 것도 낯설기 때문에 연습이다 생각하고 글을 이해해가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은 전체 4개의 문단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선생님이 문단 번호를 쓰면서 할 건데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이 글은 3D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런 글입니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 영상과 달리죠. 자연 영상과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모델링, 렌더링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3D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3D 합성 영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3D 합성 영상은 이렇게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모델링은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죠.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선생님 수업 노트를 세로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세로로 지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간이 된다면 가로로 넓게 필기를 해도 좋겠지만 일단 모델링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차원 가상 공간이에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 크기, 공간적인 위치, 그리고 표면 특성.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라고 했고요.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여기 지금 보면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이게 설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삼각형 그러니까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개의 정점으로 모양과 크기를 설정한다. 활용해서 설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의 특징은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자, 정점들은요. 이 삼각형의 개수, 이 정점들 어떤 물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의 정점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나 봐요. 그런데 물체의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데요. 어떤 한 물체를 딱 잡았을 때 그걸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변형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유의 모양은. 그래서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상대적 위치는 물체의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 모양이 있을 때 그걸 삼각형으로 표현했을 때 물체 얼굴이 뭐 찌그러진다거나 얼굴이 커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서 그 물체의 변형에 따라서 그 같이 움직이는 거지. 물체가 그 완전히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삼각형의 모양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의 면에는 자, 이 삼각형의 정점으로는 그런 어떤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면 그 표면 특성, 이 표면 특성은 어디에 표현하냐면 삼각형의 면에 표현했대요. 삼각형의 면에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고유의 색과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라고 했을 때 표면 특성은 어떤 색이나 질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단에 보면 렌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모델링, 렌더링.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자,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차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3차원에 이렇게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림을 못 그리겠네. 자, 미안합니다. 그림 취소. 자, 3차원의 공간을 나타낸 다음에 그걸 다시 2차원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건 2차원이야. 면으로 나타내는 거죠.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거야.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건데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걸 화면으로 사진 찍듯이 그 화면으로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뒷면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화소가 좀 정해져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몇만의 화소를 쓸 수 있는 게 그 기능이 다 이렇게 있듯이 어떤 화면을 나타낼 때는 정해진 개수의 화소가 있나 봐. 몇만 화소 아니면 무슨 화소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 봐. 그거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물체의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 단계에서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화면을 잘게 나눈 값이 화소라는 거, 그거 이렇게 보시고요.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정해진다, 생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잠깐 써놨는데 표면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명암, 그림자를 고려해서 화소값을 부여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레임이 생성되고 여기 지금 보면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현상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생성되는 게 정지 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그러니까 정지 영상을 우리 그 만화 여러 개 있잖아요. 막 종이 확 넘겨서 보는 만화 그런 것처럼 정지 영상을 많이 모아서 이걸 빨리 재생하면 이제 동영상이 되는 거죠. 자,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여기 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동그라미만 나와 있는 거는 삼각형이 많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화면에 사람의 어떤 입체적인 얼굴을 이렇게 구현한다고 했을 때 3D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구하고 그다음에 얼굴에서 이렇게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눈의 움푹 패임이라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3D로 이렇게 뭐라고 될까? 공간 3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어떤 축구공 하나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입체감이 훨씬 더 많은 삼각형의 개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될수록 또는 같은 영상이라도 우리가 뭐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길에 뭐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 걸어가는 거랑 컬러풀한 대자연의 어떤 푸른색, 빨간색, 흰색 막 그런 다양한 색감이 있는 거랑 딱 봤을 때 화면 구성하기가 이게 어렵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연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많으니까. 그 연산 시간이 길어지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병목 현상이 병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려면 여기서 지금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그렇죠? 뭔지 알겠죠? 병목 현상이 생겨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자, CPU와 GPU가 나오고 있죠. CPU와 GPU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문제에 엮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속도가 느리대요. 자, CPU와 GPU가 있어. 그러면 뭐가 더 빠르냐면 CPU가 빨라. 그런데 그럼 GPU는 어디다 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지만 GPU는 여기서부터 이게 좀 봅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에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라고 했는데 GPU는 코어가
뭐 수백에서 수천 개씩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1에서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10개의 코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개의 코어에 그러니까 한 번이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이 10개의 코어에 전송한 후에 연산 명령어를 날려.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해. 뭐 예를 들어 덧셈 뭐 이렇게 날려요. 연산 명령어를 딱 날려. 덧셈. 그럼 얘네가 1부터 10까지가 동시에 덧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GPU가 CPU보다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픽은 비슷한 연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GPU를 탑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렌더링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단에서는 전체가 지금 보면은 1번 문단에서 합성 영상, 그 3D 합성 영상에 대해 소개를 했고 2번 문단에서 모델링, 그 다음에 3번 문단에서 렌더링을 얘기했고 4번 문단에서는 그래픽 처리의 그 GPU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GPU는 그래서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할 때 좋대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전송한 다음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날리면 동시에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3개의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모델링, 렌더링, GPU. 그리고 그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엮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GPU에 대해서도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내용들을 따라서 문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라고 했죠. 자연 영상 뭐 모델링과 렌더링 할 필요 없죠. 이 지금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3D 합성 영상이에요. 합성 영상. 그래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데 모델링은 뭐냐면 3차원의 그 공간에서 물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이렇게 상성한 다음에 그걸 렌더링은 2차원 공간으로 정지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 번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연 영상은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화소값을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에 화소값을 부여되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렌더링 단계가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지문 한번 다시 볼게요. 그게 어디 부분에 있었냐면 그 렌더링 부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 화소인데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라고 했습니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물체라도 작게 그 다음에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해서 물체의 가려짐이나 영암, 그림자 등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 입체감을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너무 길게 읽었죠? 딱 여기만 읽어도 지금 물체 고유 특성에 따라서 그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해서 화소값을 정해준다. 그걸 바탕으로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정답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해가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화소값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방금 렌더링 읽은 데 부분에서 보면 기본 전제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였죠. 맞는 말이고요.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병목 현상은 통과할 수 있는 입구는 작은데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어.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 못 나가는 거죠.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겠고요.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른 물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정점들의 위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 이것은 보이는 거는 관찰 시점이잖아요. 관찰 시점. 그리고 그것은 2차원에 관련된 것이고 2차원은 렌더링이고 모델링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선생님 필기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표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어떻게? 하나에 하나씩만. 자, 하나에 하나씩만 부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건 어디 있냐? 면에 자, 삼각형 면에 고유의 색과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 특성, 색, 질감, 삼각형의 면에 한 개씩 지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개씩 지정된다. 한 개씩 지정된다.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한 개씩, 하나씩. 공간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뭐라고? 렌더링이라고요. 렌더링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도록 배치, 글쎄 이런 말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거죠. 어쨌거나 렌더링 얘기고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라고 했는데 관찰 시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렌더링이다 해서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치우쳐져서 지금 얘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선생님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일 연산이죠.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은 짧아지겠죠. 짧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 시간은 짧아지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GPU와 CPU를 구분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GPU는 그러니까 동일한 연산이죠. 동일한 연산을 여러 개 수행할 때 코어가 코어 1에서 뭐 코어 2, 코어 3, 코어 4, 코어 10까지 있다고 쳐요. 코어 10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렇게 연산을 나눠준 다음에 연산 명령어를 그 다음에 이제 연산 명령어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 연산 명령어에 따라서 연산이 동시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동일한 연산 여러 개일 경우에 그 여러 개를 뭐 10개면 10개를 한 번에 연산하니까 짧아지는 거죠. 하지만 CPU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연산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연산 1하고 그 다음에 연산 명령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연산 2하고 명령어 입력하고 연산 3하고 명령어 입력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는 그 GPU와 CPU의 비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문제는 근데 이게 지금 10개의 연산을 색깔 좀 바꿀게요.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진행한데 이게 지금 정점의 위치를 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동일한 개수의 정점의 위치를 연산한다 라고 했는데 뭐 동일이라는 뜻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동시에 진행한대요. 이런 동시 진행이 가능하려면 이게 동일 연산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동시 진행하려면 몇 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한 거야. 한 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한 거죠. 동시 진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제가 동일 연산이라는 전제고 그러려면은 동시에 진행하려면 한 개가 필요한 거죠. 10개가 아니라. 10개는 동시에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려면 한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틀리죠. 자, 그다음에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을까요? 같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CPU가 훨씬 빨라. 근데 GPU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동일 연산을 수행할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CPU가 훨씬 빠릅니다. 그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면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 GPU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코어를 수천 개에서 수백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저속. 원래 속도는 느려. 하지만 이러면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간과 같은 게 아니라 느려. 그다음에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많은가 봐요. 데이터가 뭐 A 데이터, B 데이터, C 데이터, D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각 데이터라고 했고 그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다면 그러니까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전제는 그 데이터들이 다 다르다는 전제인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각 달라요? 그러면 동일한 연산이 안 되는 거야. 데이터들이 다 달라서 다 다른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코어가 10개이냐 100개이냐 1000개이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 어차피 이것들은 요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건 데이터가 다 달라서 하나씩 처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CPU랑 CPU랑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동일 과정을. 하지만 속도는 물론 CPU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CPU에 이렇게 박스 칠 일은 아니었는데 어쨌건 이런 순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시다발이라면 얘는 순차였잖아.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진다면 이건 순차로 연산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다 라는 얘기죠. 동시 연산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다. 그러므로 연산 시간은 같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설명이 이해가 가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라고 했는데 5번은 문제는 약간 얍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CPU의 비교는 여기는 의미는 없어요. 다만 여기도 지금 GPU야. 동일한 GPU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코어 하나. 그리고 데이터는 10개, 10개의 데이터, 10개의 코어, 그 다음에 1개의 데이터, 1개의 코어. 그러면 누가 더 빠르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달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이 과정과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달해서 명령어 넣어가지고 연산 수행하는 거랑 누가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동일할 것 같아요? 자, 거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잠깐만 지우고 다시 읽을게요. 자, 여기서 보면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너에 전송한 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해서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 그거는 GPU와 비교했을 경우, 그러니까 CPU와 비교했을 경우고 이 10개의 데이터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10개의 데이터를 코어 1, 코어 2, 코어 3, 코어 4, 코어 5, 코어 10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는 거야. 그 시간이 코어 1,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있어? 데이터 하나 코어 1 전달하는 것보다 당연히 길지. 이건 시간이 짧고. 여기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 전달 순차적으로 전달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를 10개 코어에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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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구어로 길지요. 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조금 웃기긴 했는데 어쨌거나 본문에 있었던 지문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어낸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장면 1은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는 네모가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은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입의 삼각형의 표면 특성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렌더링 단계예요. 렌더링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관찰자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이 부분은 무슨 단계? 모델링 단계.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장면 2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풍선이라는 어떤 모양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 모양이 점점 커지는 거야. 커지는 것은 우리가 모양은 유지한 채 이거 변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변형 단계에서는 뭐 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3번이죠.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정점의 개수는 유지된 채 정점 사이의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보면 자 여기 3번 같이 자동으로 해설됐고요. 4번 보면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장면 3에서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요대로 모양을 유지한 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그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그 각 부분의 어떤 삼각형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삼각형이 막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삼각형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하겠죠. 모양이 동일할 거야. 모양을 유지한 채라고 했으니까 모양이 동일할 거야. 그런 상태에서 네모는 풍선과 함께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건 원근감의 표현이죠. 원근감의 표현.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 렌더링에서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에 보면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은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것은 삼각형의 모양과 관련된 거고 지금 모양은 뭐 한다고? 변함이 없다고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모양은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가 지금 점점 멀어지는 거, 그 원근감의 표현은 지금 여기 좀 지저분해서 다 지워볼게요. 렌더링에서 지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렌더링에서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원근감을 구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잘못됐다 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가면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화소는 정해진 개수의 화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3번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쳤고요. 요거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공부하고 글을 읽는 연습 같이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